저희 뉴스바다는 경남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고 있는 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녹색정의당 여영국 예비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영국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제 정의당의 이름이 아니라 녹색정의당 후보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계신데요. 네네. 진보정치 선두주자에서 이번엔 위기를 맞았다라는 당에 대한 평가도 없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지역민들 만나시고 또 바닥 민심을 들어보고 확인했을 때 좀 객관적으로 좀 어땠는지 냉철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저희 녹색정의당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을 볼 때는 진보정당이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존재감이 더 작아졌습니다. 이거는 뭐 순전히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참 다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사람도 좋은데 너무 당이 작았어. 네. 그런 이야기 참 말씀 많이 하시고 조금 이야기 좀 편하게 해도 되죠. 네. 지역에 나가면 저는 사실 민생 투어하는 기분으로 선거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후보들께서 좀 그런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창원의 많은 시민들이 그 파크 골프를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 지금 창원시하고 시민들하고 막 이 대개 대립이 심하거든요. 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5분이 다 국민의힘입니다. 이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지금 와서 그 문제를 뭐 내가 당선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공략하는 거는 참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앞으로 그 문제 해결 못하면 파크 골프 오지 마라. 막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원의대로 SBRT 추진 문제입니다. 뭐 당장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런 데 대한 원성들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현직이나 전직이나 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좀 많은 그런 게 지금 민심으로 좀 확인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워낙 또 고물가, 고유가, 또 고금리 등등으로 참 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좀 하소연도 그는 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창원의 상복공원 그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 시내버스 제발 좀 넣어달라. 좀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것부터 좀 해결해라. 부터 또 노인정에 가면 작년 11월 달부터 그 노인들이 밥을 어르신들이 해 먹는데 쌀이 지급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심들이 등등 있고 당장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는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다 보니까 꼭 심판해야 된다. 이 여론은 뭐 상당히 압도적이고요. 그러면은 앞서 이제 들었던 민심도 그렇고 뭐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까지 드러내셨는데 이것 외에 이제 녹색정의당 후보가 경남에서는 여영국 후보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산구 국회의원의 적임자는 바로 나다.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최근 대통령실 그 시민사회 수석이 88년도 있었던 무슨 테러 사건을 언론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협박 발언을 하고 또 수사받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내보내는 이런 거 완전히 국민을 쫄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좀 심판을 좀 해야 되고 그 적임자는 바로 저 여영국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 심판 이후에 그리고 다시 도로민주당 과거로 돌아갈 건가 하는 점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전진하는 막 그런 심판, 좀 정의로운 심판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더 적임자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7년간 양당이 권력을 번갈아 집권해오면서 지금 불평등 더 심화되었죠. 기후위기 더 심각하죠. 또 저출생의 돌봄 위기까지 지금 닥치고 있죠. 지방 소멸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37년 양당 대결 정치가 만든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서 정치가 변해야 될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대기업 기준으로 100원을 놓고 보면 중소기업 임금이 2002년도에 70.4%였습니다. 20년이 지난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57.7%입니다.
되게 낮아지고 격차가 더 심해진 거죠. 뭐 이것 때문에 예. 사실 저출생 문제까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이런 위기까지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두 당이 만든 뭐 이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심판하더라도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판이 돼야 된다 하는 점에서 여정국이가 더 적임자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민주당 예비 후보의 말씀과 똑같은 목표로 들어보면 정권 심판이 있는데 여영국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통해 왔던 정치 문법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질문은 아마 모두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또 과정은 어떤 건지 이게 듣고 싶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 7시인가에 예. 2차 실무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실무 협상 2차. 그렇습니다. 예. 허성무 후보 진영과 예. 여영국 후보 진영의 2차 아마 실무 협상이 있는데 예. 정치는 신뢰가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 예.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단일화 없다. 이렇게 중앙당의 고위 인사가 와서 선언하고 갔습니다. 그럼 4년 후 지금은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예. 만약 해명을 한다면 거의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좀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방송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허성무 후보께서 한 3주 전인가요?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다스베이다 그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은 양보의 아이콘이다. 나는 2번이나 양보했는데 정의당은 후보 당시에도 양보를 했었고, 예, 예. 난 정의당은 내한테 한 번도 양보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아마 그 이제 지지자들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좀 구전 논리로 이렇게 좀 하고 있으면서 예. 졸지에 여영국은 이 양보도 안 하는 나쁜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 근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1차 실무 협상할 때 공개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꼭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고 2018년, 2022년 지방선거 때 허성무 시장이 2018년도에 당선되었고 2022년도에 낙선되었습니다만 2번 다 본인의 정의당의 요청으로 시장 후보를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걸 두고 한 번도 정의당이 양보한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정치는 신뢰관계인데 이렇게 막 거짓말을 했어야 되겠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정해진 대로 공약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만약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법안 1호 어떤 걸로 하겠습니까? 모두 일하는 사람 모두의 신노동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신노동법.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감기 걸리면 동네 병원을 많이 찾습니다. 거기 가면은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 선생님들, 그분들 대다수가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입니다. 또 거의 5인 미만 사업장이죠. 예.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좀 사업장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연차 휴가도 없습니다.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도 없습니다.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무급이긴 하지만 생리 휴가를 신청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창원항공단에 한 250명 되는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장이 있는데 250명 몽땅 개인 사업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 버리는 꼼수를 부린 거죠. 그뿐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배달 라이드를 포함해서 이분들도 전부 개인 사업자로 노동법 밖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현행 노동법으로는 그분들을 다 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하는 사람들 전체를 위한 신노동법을 이제 1호로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한 현장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실천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원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여쭤봤거든요. 다른 후보들에게도 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가능성이라든지. 창원 의대 제가 이제 우리 당에 의사수 확대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 그래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을 지금 발의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전망이 좀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의사수 2,000명을 확대하겠다 해서 의사들과 지금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은 굉장히 의료 불균형이고 의료 취약지가 많습니다. 필수 의료가 의사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의대가 아니라 창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의무적으로 좀 필수 의료 분야에 한 10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예. 이런 성격을 가진 지방의대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의사 수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좀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당선되면은 21대 그 법이 통과되면 다행인데 공공의대 지역 공공의대 설립 추진 법안을 반드시 추진해서 창원의 공공의대를 설립하겠습니다. 예,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또 지역 의료 현실에 맞게 또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네. 이제 여영국 예비 후보에게는 시간이 2분여 남아 있는데요. 네. 지금 실시간 댓글로는 사실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많긴 한데 아마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남겨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뉴스바다 시청자, 청취자분 그리고 성산구 또 유권자분들께 마무리할 수 있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예.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공수처 설치 및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소위 실무위원으로서 검찰개혁을 1차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었고요. 또 우리 창원 시민들의 민은 굉장히 그 열망이었던 창원중앙역 KTX 정편을 이루어내고 또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성격하는 이런 또 성과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상임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 법안까지 통과시켜내고 또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이런 성과도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사실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창원 성산구는 그동안 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리웠는데 왜 진보정치 1번지냐? 창원 성산구 구민들은 그동안 노동 진보정치가 정치를 선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오고 시대 정신을 충실히 반영을 해왔습니다. 예. 바로 성산구민들은 그런 시대 정신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성산구를 진보정치 1번지고 성산구민들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여정국이가 반드시 이번에 당선되어서 우리 성산구민들의 자부심을 이어서 시대 정신, 즉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이어가겠다 하는 약속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창원 성산구의 출마 의사를 나타낸 예비후보 세 분을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창원 성산구에 나선 녹색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와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총선이